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지 못하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내가 60세 이상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이런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오늘 정보는 반드시 공유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제도뿐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하는 제도도 있죠. 간단하게 어떤 곳이 있는지 정보성으로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검색만 하셔도 상세한 정보까지 알 수 있으니 영상을 보시고 꼭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기초연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이후에 제정된 제도인데요. 노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올해 기준 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공무원연금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런 연금들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 65세 이상 해당되는 시점이라면 바로 기초연금부터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신청하실 때에는 살고 계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르고 신청을 못했다고 소급해서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지나가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반드시 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액감면 제도인데요. 60세부터는 종부세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1주택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산출되는 세액에서 20%에서 40%가 공제되는데 만 60세 이상일 때에는 20%, 65세 이상일 때에는 30%, 70세 이상일 때에는 40%까지 공제됩니다. 60세 이상 종부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인복지종합센터입니다. 은퇴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경제활동뿐 아니라 사회활동까지 모든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만 60세 이상부터 노인복지종합센터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나이인데요. 여기에서는 각종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취미,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여러 분야에서 재능이 있다면 재능 나눔 활동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종합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만 60세 이상부터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통신비 감면 혜택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즉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통신비를 한 달에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요금의 50%까지 감면되고요. 신청하실 때는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 통신사 고객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한 사람당 5천만 원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만기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가입 가능하고요. 가입하실 때에는 은행에 가서 만 65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섯 번째, 만 65세부터는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무임승차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앞으로 만 65세 노인 나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하고 있는 무인권 교통카드를 통해서 무료 승차도 가능해지는데요. 대구에서는 이 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KTX, 무궁화, 새마을호 같은 기차를 사용하실 때에도 주중에는 30%까지 할인됩니다. 국내선 비행기도 10%, 국내 여객선도 20%를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미술관에서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건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자는 틀니나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30%로 적용되는데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치과를 이용하실 때 건강보험을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인 암 검진과 개안 수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내 눈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쪽 무릎 기준으로 최대 120만 원, 양쪽 무릎이라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하실 때 마찬가지로 살고 계시는 곳 보건소에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노인이 되면 귀가 많이 어두워지는데요.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나라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 중에 하나로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보청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청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먼저 주민센터에 가셔서 장애 진단 의뢰서를 요청하신 뒤 2일에서 5일 간격으로 총 3번의 청력 검사를 진행해서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최종 청력 검사가 완료되면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복지카드나 청각장애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애가 있다라고 결정되게 되면 살고 계시는 곳으로 등기가 발송되고 의료급여 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최대 131만 원까지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지원금 받는데 최대 금액은 117만 9천 원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 것은 세이브 시니어재단 생활비 지원 사업인데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 보면 병원비 대부분의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생활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세이브 시니어 재단의 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께서 검색창에 세이브 시니어 재단 검색어를 입력해 보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만약 내가 병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지원 안내를 받으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만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그리고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런 내용 모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고, 만약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지 못하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해당되는 혜택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요, 소은현주 채영이었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120세 시대 조신우의 시니어 콘텐츠 랩에 큰 힘이 됩니다.